알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발표 시간은 10분이고, 우리가 8분 정도 됐을 때, 한 2분 정도 남았다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와 ICT 멘토링 학술 발표 대회 딥러닝 기반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 인식 스마트 도어록 개발 발표자 이진선입니다. 본 발표는 연구 발견 및 개요,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시스템 검증, 실험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지문인식, 스마트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비밀번호 키패드가 여전히 남아있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긴급 상황 인식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 도어록을 제안합니다. 도어록의 전체적인 구성도입니다. 본 시스템은 크게 얼굴 인식 장치와 잠금 제어부, 스마트폰 앱인 원격 도어록 관리자,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 간의 통신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파이는 주 컴퓨터로 라즈베리 파이 4와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V2 그리고 인공지능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글 코랄 USB 엑셀레이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체제는 라즈베리 파이 OS를 탑재하였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LCU의 하드웨어 설계도입니다. LCU는 잠금장치 구현을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 지문 등록과 인식을 위한 지문인식 센서, 제어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인 아두이노 나노 33 IoT와 사용자 위치 인식을 위한 블루투스 비콘, 도어록 동작 실행 알림을 위한 버저, 외부인의 침입을 인식하기 위한 충격 감지 센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두이노 제어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IDE를 이용하여 C++로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본 도어록은 일반 모드, 긴급 상황 모드, 예외 모드의 세 가지 상황에 따라 개폐 방식이 달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집 앞에 도착하면 RDM을 실행하여 문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RDM의 문 열기 버튼은 LCU의 웹서버 GPIO 주소로 접속하고 아두이노에 잠금 해제 신호를 보냅니다. 도어록이 개방된 후 3초가 지나면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금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문이 개방되었다는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스토킹과 같은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용자는 신속하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긴급 상황의 모드는 파이에서 사용자의 얼굴이 차지하는 픽셀 수를 계산하여 사용자가 달려온다고 판단되면 비콘 활성화 신호를 LCU로 보냅니다. 비콘은 수신 신호 강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도어록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LCU로 보내며 사용자가 도어록과의 거리 5m 내에 도달하면 도어록을 자동 개방합니다. 예외 모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지문인식 센서를 통해 도어록을 개방합니다. 평상시에는 스마트폰의 RDM을 통하여 도어록을 제어하기 때문에 생체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며 카드키의 분실 위험도 없어 도어록의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웹서버는 원격 개폐와 실시간 스트리밍에 사용되며 라즈베리 파이 개발 보드에서 HTML 파일로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영상을 웹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MJPG를 이용하였습니다. 위 스트리머 링크와 도어록을 개방하는 LCU 링크를 병합하여 원격 개폐 웹서버를 구성하였습니다. 파이에 등록되지 않은 얼굴이 인식되고 도어록이 충격이 감지되면 시스템은 침입 시도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지인이 방문했을 경우 RDM에서 실시간으로 집 앞을 확인하며 원격 개폐로 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에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면서 설치된 마리아DB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의 토큰 메시지 생성과 히스토리 저장에 사용하였습니다. 도어록의 상태 변경 내용과 긴급 상황에 대한 알림, 방문객에 대한 알림 등의 전달을 위해
푸시 알림이 사용됩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구글 파이어베이스 기반의 메시지 전송 서비스인 FCM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어플을 조작하지 않을 때에도 알림이 전송되도록 하였습니다. FCM이 연동된 RDM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토큰이 발급되는데 이를 RDM 서버로 전달하여 마리아DB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개발한 원격 도어록 관리자 RDM입니다. 히스토리 확인, 원격 개폐, 도어록 제어 기능을 실행하는 버튼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렌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공유기 DDNS를 설정하여 어디서든 집 내부에 있는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웹서버를 거쳐 RDM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여 긴급 상황을 판단하는 파이를 구현하였습니다. 긴급 상황 인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와 외부인을 판별하고 판별 결과의 신뢰도와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텐서플로우 라이트 기반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 사전에 얼굴 등록이 필요하며 사전 학습 데이터를 인식 후 테스트 데이터를 인식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저장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긴급상황 인식 기능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파이 카메라가 항시 구동 중이며 문 앞에 사람이 인식되었을 때 얼굴을 추적하고 등록된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사용자이면 사용자명을, 등록되지 않은 얼굴이면 언론을 출력합니다. 등록된 사용자이며 프레임의 전체 픽셀 중 면적 변화율이 기준치 이상이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집 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며 도어록에 충격이 감지되었을 경우 침입 시도라고 판단하여 CCTV의 영상을 5분간 녹화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 상황을 알립니다. 최적화된 데이터셋의 수를 정하고 객체 인식을 이용한 긴급 상황 기능 구현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얼굴 인식 속도와 신뢰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 검출의 성능은 카메라의 위치 및 각도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하여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얼굴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은 구글 모바일 쿠크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본 도어록에 적용하기 위해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추가 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인식하기 위한 전이학습을 하였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글 USB 코랄 엑셀레이터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였고 사람이 인식되었을 때 얼굴 면적을 표시하는 렉탱글 테두리의 좌측 상단부와 우측 하단부의 좌표를 이용하여 얼굴 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W는 인식된 얼굴 구역의 폭, H는 얼굴 구역의 높이, S는 넓이입니다. 시간의 변화 동안 변화한 넓이는 S'이며 이 I는 긴급상황 지수입니다. 표를 보면 전이학습 실시 후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얼굴 인식 신뢰도 평균이 82%에서 96%까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학습 데이터를 50장까지 적용하였을 때는 점차 향상되다가 그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적용하니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는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과접학 현상으로 보이며 추가 데이터의 학습이나 드롭아웃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의 인식에 걸리는 속도는 평균적으로 16.022 fps의 인식률을 보여 긴급 상황을 인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인식 스마트 도어록을 제안하였습니다. 객체 인식을 통한 긴급 상황 기능 구현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 신뢰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빠른 인식률과 학습을 통한 신뢰도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객체 인식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범죄율 기여에 감소할 것이라고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RDM과 웹서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논문 작성 시 참고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RDM과 LCU 간의 그런 원격 개폐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통신 보안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RDM과 LCU 부분에 블록체인 서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가 그 모든 통신에는 웹 서버를 거쳐서 원격 개폐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는데 블록체인의 P2P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서 블록체인 속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와이파이의 인터셉트나 해킹 등에서 보안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웹서버와의 SSH2나 SSL을 이용한 통신 정보 네네.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향후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그것을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완할 예정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긴급 상황의 시기 지금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 여기 결과에는 긴급 상황이 승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면서 그다음에 아까 결론 페이지에 있던 뭐는 아, 이거는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하겠다는 거죠. 네네. 추후에 적용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미지고요. 저희 긴급 상황에서 논문에는 긴급 상황 부분이 아직 구현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구현이 된 상태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긴급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이 설명 듣고 싶으시다는 거 맞으시죠? 저희가 CNN을 이용하여서 사용자의 얼굴을 전이학습 시켰고 전이학습 그 CCTV 영상이 항시 구동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CCTV 영상에 사용자의 얼굴이 인식되면 그 로이라고 관심 영역을 추출하여서 얼굴 영역만 추출을 하는데 그 얼굴 부분에 노란색으로 렉탱글 테두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좌측 상단부와 우측 하단부의 좌표를 출력을 해서 그 얼굴 식은 알겠는데 네네. 실제로 보이고 지금 저 사진의 경우는 지금 정면에서 달려오는 경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우리가 도어록 있는 환경은 거의 다가 측면에서 달려오는 환경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긴급 상황을 인식했던 오류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검증 데이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검증은 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도로 앞으로 뛰어오는 그 지방 환경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리고 저게 카메라가 항시적으로 외부를 비추고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에 접촉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응급상을 인식했을 때만 켜져야 되거든요. 네, 또 다른 질문. 기본적으로 이제 첫째 긴급 상황의 데피니션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긴급 상황이라는 데피니션이 네. 이 알고리즘 보면 하나는 이 침입자가 막 이 도락을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막 뛰어와서 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가 다 긴급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사용자가 달려온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용자가 외부에 있을 때 도어록에 충격을 가했을 때는 외부인 침입 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데피니션인 경우 이제 긴급 상황으로 알고리즘에서 네.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는가 여기 물어봤는데 네. 그거는 결국 그 사용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뭐 뛰어오거나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있을 때가 그 긴급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거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은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거를 이제 한 번도 체크한 경우는 없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30초 정도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